환지계획 내용입니다. 환지계획 내용. 자, 우리 첫 시간에 환지 설계를 했습니다. 환지 설계는 삽전,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제도 조성된 택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적으십시오. 자, 환지 계획은 두 번째.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환지 명세를 정하는 계획이에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를 정하는 계획이다. 필지별 환지 명세를 정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를 정한다. 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 이해가.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환지 계획 구역 안에 땅은 한 필지입니까? 수천 필지입니까? 수천 필지, 넓으면 수만 필지 될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만 필지면은 그 만 개의 필지 한 개의 필지별 환지 명세를 정하는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만 개의 필지가 있으면은 그 한 개마다 이 필지는 도로용지가 되고 이 필지는 누구에게 환지 주고 이 필지는 공원이 되고 이 필지는 시청 용지가 되고 이 필지는 누구에게 환지 주고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를 정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고요. 세 번째 필지별 적으십시오.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정하는 계획이에요.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이런 것은 봐요. 이거 거의 외우라고 합니다. 이게 그 환지계획 내용 5개를 외워야 맞출 수 있는 문제 단순 암기상으로 2번 나온 거예요. 30회 시험 치는 동안에 2번 나올 거예요. 이걸 해석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을 물어본 게 27번, 8번 나오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이런 거 해석하면 전문 지식이 돼버려요. 근데 보통 암기 방법을 가르치거든요. 교수님은 새롭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드려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해하면 그냥 암기는 제대로 되는 거고. 이걸 해석하고 적용하고 활용해 전문가가 될 수 있죠. 보십시오. 삽전 토지가 뭐죠? 종전 토지. 101번지 600제곱미터는 을의 땅이죠. 그죠? 그럼 토지 부담률이 50%가 적용되고 있다면 을도 600제곱미터 절반, 3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을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얼마죠? 나머지 3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을은 생각이 달라요. 101번지 600제곱미터 토지 소유권을 현금으로 청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환지 달라고 합니까? 환지 부지정 신청합니까? 나에게는 환지 지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환지 부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을이 소유한 101번지 600제곱미터 농지 소유권은 환지를 교부해야 될 대상입니까? 현금 청산 대상입니까? 현금으로 청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환지 계획구역 안에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토지 소유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 건축물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 임야 소유권하고 광업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의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과 또 어업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이 환지 계획구역 안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에 관한 사항도 환지 계획을 정하게 되는 거죠. 저는 환지 계획 내용은 보물창고라고 합니다. 보물창고. 골치 아픈 암기 대상이 아니고 보물창고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봐요. 여기 임야 5만 평, 광업권, 현금 청산 받으면은 100억이라고 합시다. 여기 토지 소유권, 지상권 등등, 청산금이 5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만 부자 아니지 부자 많더라고요. 진짜 그 수도권에 신도시 개발할 때 보면은 청산금을, 그 보상금을 받으실 때 보면은 청산금을 50억씩, 100억 단위, 수십억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니, 50억, 100억 청산금 현금 받으면은 장롱석에 넣어놓고 건축차고 지킵니까? 투자해야 됩니까? 은행에 넣어둡니까? 그 어떻게 은행에 넣어둡니까? 은행에 넣어도 요즘에는
그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잖아. 세금 내고 나면, 그죠? 그러니까 50억, 100억을 그 노출시키고 은행에 넣어두기도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맡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을 청산받으면 누군가 또 그 돈은 어디에 또 어디엔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빌딩 사거나 상가 사거나 또 다른 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시중에 투자를 할 곳을 찾지 못하여 길을 찾지 못하는 돈이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천조는 넘는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봐요. 끊임없이 부동산 아파트 값, 서울의 아파트 값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제도적으로 눌러도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 그죠? 위협도 해보고, 투기 알지고 지정도 해보고, 별 수단을 다 쓰지만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겠다.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이 제도로 누르면은 다른 제도의 허점을 뚫고 또 아파트 값이 오르고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이번에 해운대도 뭐 풀렸죠? 조정 지역 풀리면서, 그죠? 물건이 없을 때 물건이. LCT 물건 없습니다. 물건이 없어 못 파는 거죠. 뭐. 집도 보지 않는데요. 바로 계약금 질러버리죠. 없던 거죠. 물건만 있으면. 수수료를. 그럼 이분들에게 누가 물건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투자할 땅을 컨설팅 해야 되고, 여러분이 빌딩도 팔아야 되고, 이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여기 상가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을 나의 손님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전문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훌륭한 사회성으로 이분들을 나의 고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은요, 이거 명단 뽑아서 여기 한 30억 이상, 20억 이상 청산금 받으신 분은 저는 어떻게 찾아가서 나의 손님을 만들겠습니다. 처음에는 때리면 맞고도 접근하겠습니다. 처음에 처음부터 가서 모르는 사람 찾아가는데 좋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처음에는 박절하게 돼야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친한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첫 만나면 늘 어색하고, 그죠? 상대를 알기 전까지는 그렇거든.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만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어떤 사람은 신뢰가 가고 정이 가고 이런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만나서 처음에는 호감 갔는데 만날수록 좀 이렇게 또 깊게 사귀면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그러면은 인간성 좋으면 다 되는 것 같더라고. 청산 대상 토지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환지 계획을 알면은 이 환지 계획구에 몇 번지 임야 소유권하고 광업권이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 토지 소유권과 그분의 어업권이 청산 대상인지 다 알게 되잖아요. 이런 걸 알면은 일을 할 수 있겠잖아. 보니까 일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죠. 그럼 1년에 신도시 개발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수십 곳이잖아요. 개발되는 곳이. 일할 곳이 무지하게 많잖아. 들어보니까. 왜 일이 없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아니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네 번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를 내용합니다. 채비지와 보류지, 명세에 관한 계획이 도시공관리계획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환지 계획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환지 계획 구간에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가 채비지인지. 그럼 채비지는 한 곳만 있습니까? 곳곳이 있습니까? 곳곳에 채비지의 위치하고 면적을 전부 그 명소표를 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류지도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가 보류지인지,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가 보류지인지 다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이 보류지는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아직 결정됐습니까? 결정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중 일부를 팔아서 경비에, 도시개발 사업비에 쓰겠다라고 정하면 뭐죠? 채비지. 그럼 나머지는 학교 용지가 될 수도 있고, 도로 용지가 될 수도 있고, 공원 용지가 될 수도 있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입체환지용 명세, 입체환지용 건축물 명세, 입체환지용 명세 이렇게만 적어두십시오.
좀 중요한데요. 입체 환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요. 입체 환지가 뭔지, 용어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입체 환지가 무엇일까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 잠깐 오실래요? 201페이지.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 오시면은 201페이지 저 위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입체 환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대로 두시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를 드시고 입체 환지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삽전토지가 뭐죠? 종전토지. 100번지 천지부터 가배농지였고 101번지 600제곱미터는 을의 토지 소유권이었고 을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토지 소유권을 현금으로 청산받을 거고요. 100번지 천지부터 농지 소유자 갑은 도시개발이 끝나면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럼 갑은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대박이죠. 을은 종전토지 소유권을 현금으로 청산받고 청산금 30억을 받는데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병은 400번지에 1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토지 법률이 50%니까 병도 100제곱미터 절반, 5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얼마 받습니까? 나머지 50제곱미터를 환지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50제곱미터는 3.3제곱미터 약 한 평이니까 3.3을 나누면은 대략 한 17평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17평 정도. 그러면은 뭐 16평이든 17평이든 네, 토지 면적이 너무 규모가 작아서 지목이 대지여도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17평 대지에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하겠지만 자꾸 오두막지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이것을 과수토지라고 그래요. 면적이 작은데 너무 작다 이 말이 과수토지. 그래서 이 과수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 교부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려요. 환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누구는 청산금 30억 받고 있고요. 누구는 나중에 환지를 받고 평당 10만 원짜리 농지가 평당 200만 원짜리로 개발돼서 돌아오고요. 자기는 과수토지 소유자에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물론 이제 100제곱미터 토지 소유권을 현금으로 청산은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청산금이 1억이라면은 1억 받고 어디 가서 살겠냐고. 그래서 이분들은 순수히 물려날까요? 환지를 달라고 할까요? 나에게도 환지를 달라. 집주인 땅을 달라. 나에게 교부할 수 있는 면적이 50제곱미터면은 나에게 정환지 제도가 있지 않느냐. 면적을 늘려서 교부해달라면 150을 달라면 150제곱미터를. 나머지 100제곱미터를 자기는 금전적으로 청산하겠다, 현금으로. 그럴 수 있죠. 감정 가격으로 청산하면은 시가만큼 자기는 프리미엄 얻는 이익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물려나지 않고 이 환지교구의 과수토지 소유자가 수십 명이 있겠죠. 이분들이 몰려와서 집단행동합니다. 데모를. 우리에게도 환지를, 집절 땅을 달라. 나에게도 상가 용지를 달라. 막 이렇게 데모할 거 아니에요. 여기 도시개발사업공사 불도저 밀고 있는데 불도저 밑에 누워버리지. 포크레인 바가지 위에 앉아버리지. 그러면은 이제 원활하게 도시개발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곳곳이 있을 과수토지를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한 곳에 모으면은 큰 대지가 확보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직접 건축하면서 주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상가를 짓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개발사업청 종전토지 소유자 병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새로 조성된 택지 대신에 이 말이에요. 택지에 가름하여 시행자가 처분권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하고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니까 101동 전부를 주진 않잖아요. 101동 1703호 이렇게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 을 교부하게 돼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환지라는 것은 평면 위에서 토지가 교환되는 거예요. 아까 봐요. 사업청 가배 농지는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였죠? 도시개발이 끝나고 100번지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로 교환해 줬잖아요. 평면 위에서 토지가 교환되는 게 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환지는 입체환지입니까? 평면 환지입니까? 평면 환지가 원칙이에요. 근데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여러분 건축물은 평면입니까? 입지적 대상입니까? 입지적 대상물인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공유 지분을 교부한다고 이름을 입지한지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해석하면은 환지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상가 입주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되면 뭐죠? 입지한지라고 하는 거라는 거야. 해석하니까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죠. 근데 교재를 읽고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201페이지 제일 위에 입지한지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사업 시행에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니까 건축물의 일부와 그 공유 지분을 교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방 설명돼서 들리는데 여기까지 들리지만 제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이것이 상가 입주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되는 경우라고 진짜로 알 수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시험은 쳤겠죠. 시험은 쳤지만 자격증 따도 그분이 입주권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죠. 그러니까 법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외우는 겁니까? 해석입니까?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할 때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암기하는 방법요? 암기하는 방법을 공부하면 누구나 공부 좀 하면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죠. 되게 공부는 그래요, 보면은. 막 단어 공부, 채비지, 보류지 나오면 막 쓰고 난리거든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그 채비지가 시험 나오지 않고 보류지가 시험 나오지 않나요? 단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외우고 막 그러잖아.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자꾸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되 그냥 열심히 해야 됩니까? 방법이 옳아야 됩니까? 방법이 옳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십시오. 단 옳은 방법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게 쉽죠? 정리해봐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은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 조성된 택지를 환지받게 됐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 방식으로 끝나면은 거기에 하셨거나 원주민들은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환지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건축한 비율은 얼마 미만이라고 그랬습니까? 평균적으로 30% 미만이라고들 합니다. 그럼 70% 이상이 뭐 한다는 거죠? 건축합니까? 매도합니까? 매도. 그 매도 물건을 누가 확보하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확보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아파트 입주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요. 101번지 600제곱미터 토지 소유자 을은 갑은 이제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 환지받고 을은 그 권리를 환지받습니까? 현금 청사받습니까? 현금 청사받잖아. 그 뭉칫돈을 받으실 분은 여러분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야, 목표. 아, 저분은 나의 고용으로 만들겠다. 저분에게 상가를 팔겠다. 저분에게 신도시 개발할 때 준도시적의 경쟁 입장에 참여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수수료 제한도 안 받잖아요. 컨설팅료 마음껏 받으시면 되잖아. 고객을 부자로 크게 만들어주고 수수료 마음껏 받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400번지 병돌이는 뭐 받았죠? 아파트 입주권 받았죠. 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 이분에게 그 아파트 분양가는 도시개발 사업시행과 아파트 분양해 줄 때 일반 분양가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당연히 싸겠죠. 당연히 쌉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평당 주변에 1,500만 원이면 분양가가 이 입주한지 신청자들에게 공고할 때 평당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받는 순간 평당 얼마죠? 500만 원씩 프리미엄이 생기잖아요. 30평대 받았으면 1억 5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얻게 되잖아요. 이분들은 대목 합니까? 그만합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나에게 줄 택지가 없다면은 택지에 몫이 없다면은 뭐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참지 뭐 이렇게 나간다고 이제 이렇게 달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분이 평당 주변의 시가 아파트 분양가가 1,5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이분에게 1,200만 원에 여러분은 그 입주권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사야죠. 맞죠? 네. 그 다음에 1,200만 원에 여러분이 사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400만 원에 사도 이익이죠. 1,400만 원에 여러분은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해요.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 옛날에는 그 분양권 전매를 규제를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때 부동산에 가서 고스톱 치다가도 이거 입주권 재개발 딱지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사고 팔면서 돈 다 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방을 좀 일찍 들고 나오셔야 되는데 좀 늦게 나오셨는데 상관없어요. 늦게 나와도 왜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왜요? 전문 지식으로 무장하고 나가신 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하면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다 해석해서 실무와 연계시켜서 강의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종전 토지 소재 받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3가지를 다 해준 거예요.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환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 등등을 현금으로 금전적으로 청산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병돌이처럼 입주한지에 의해서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혹시 입주권을 판다면은 수집하는 장사라면 여러분 그냥 둬야 됩니까? 그 먹잇감을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되죠. 그래서 먹잇감을 고객에게 연결시켜줘야 되죠. 맞죠? 그렇게 해서 수수료 받고 좋은 얘기 듣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하실 일 많죠? 이것들을 여기까지 쭉 들어보니까 그냥 머리 걸쳐 따서 암기할 일입니까? 설명드려야 됩니까? 설명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활용할 때 전문 지식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거죠.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자, 환지 예정지는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네, 환지 예정지는 여기 없습니다. 없는데 개요 설명 잠깐 좀 드리고 하려고요. 개념은 잡아드려야 되니까. 자, 환지 예정지는 제가 나가면은 이걸 필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필기하시면서 듣기도 조금 그럴 것 같고, 뭐 필기도 하고 설명도 안 놓치고 하시려면 하셔도 괜찮고, 네, 자신 없으면 나가고 사진 찍고 환지 애정지, 환지 애정지 청이 무엇일까요? 설명합니다. 환지 애정지 청이 무엇일까요? 책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편집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문과정이기 때문에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네, 없지만 어차피 이럴 때 한번 듣고 가는 게 좋으니까.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환지 애정지 청이 뭐냐면요, 개요. 여러분, 삽전 토지가 뭐죠? 종전 토지. 그 봐요, 이제.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제 삽전 토지가 뭐죠? 하는 게 종전 토지로 말하게 됐잖아. 용어를 벌써 머리는 자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종전 토지로 그러죠. 100번지 농지가 얼마였죠? 100번지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누구 거죠? 이야, 수업 잘 들으셨다. 자,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가백의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몇 번지? 200번지.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주겠다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났어요.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공사에 들어가잖아. 이제 상상합니다. 상상. 자,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은 여기 100번지 갑의 토지는 농지 상태죠. 이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간다니까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그럼 갑은 100번지 농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100번지 농지에서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 즉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됐잖아요. 맞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갑은 종전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신도시 개발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집니까? 수년 동안 이루어집니까? 3, 4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 3, 4년 동안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공짜입니까? 임대료 냅니까? 임대료 내지만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종전 토지를 사용수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계약을 유지합니까? 해지하려고 합니까? 해지하려고 하니까 도시개발 사업 공사 시행으로 용의권자, 임차권자의 권리관계가 안정됩니까? 불안정해집니까? 불안정해지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합니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서 이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즉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땅을 종전토지 100번지 농지처럼 이 땅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이 땅을 종전토지하고 동일하게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할게요. 다시. 환지계획인가 요해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토지자 갑과 임차권자가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 둔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서 이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종전토지와 동일하게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무엇이라고 한다?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봐요.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네 아니 200번째 500제곱미터 땅도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으니까 여기도 공사가 시행돼 버리면은 대신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도 공사 시행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은 환지 예정지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처분은 필요적 절차입니까? 이비적 절차입니까? 이비적 절차. 지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에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면은 다른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지정하지 그냥 않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처분은 필요적 절차입니까? 이비적 절차입니까? 이비적 절차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인터넷 강의를 딱 한 번 듣고 혼자 해보고 한 번 듣고 혼자 해보고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입문 과정에 이게 되면은 나중에 기본서 이론 강의가 쉬워진다니까요. 길을 반쯤 뚫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입문 과정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 지금 수험 준비를 마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듣는 순간 이해만 잠깐 돼도 엄청 잘하는 거라고. 다음 돌아서면 남아있습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안 잊어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2달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때려준다니까요. 기전에 계속 때려서 어쨌든 앉아서 버텨내면은 내년 5월달, 6월달 되면은 거의 귀도 열리고 가슴도 열리고 다 열려요. 그러니까 믿고 내년 5월달까지 반복해서 따라와 보세요. 버텨내면 이긴다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요. 학원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상당히 고참이거든요. 네. 강의 오래 했으니까 21년 차라고 그랬잖아요. 공법 선생님 중에 제일 고참이에요. 내가 버틸 때까지 정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래요. 내가 버틸 때까지 내 후배들의 정년이다. 학원 강사는 원래 정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문할 때는 40대 이후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년을 연장시키고 있잖아. 내가 할 때까지 당신들이 연장이 그 정년이니까 내가 많이 늘려줄게. 그것도 후배들에게 잘하는 거잖아.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도 수험도 또 버텨내야 돼. 일단은 쉽게 그만둬버리거든. 처음에는 운전면허보다 쉬울 줄 알고 한 번만 들으면 자기가 다 이해하고 돌아서도 안 입을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옛날에하고 좀 다르잖아. 여고 때하고 맞죠? 그때가 좀 다르거든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나이를 좀 먹어버렸고 이제 네. 학창 시절하고 좀 다르지만 버텨내면은 학교는 한 학기에 한 번 강의하지만 이건 2달에 한 번씩 돌려주니까 다 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보통 아저씨 아니면 다 해내거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입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 네. 자,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갑과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고 있어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은 냅둬야 됩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해 줄 수 있습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갑과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 갑,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 토지 소유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줄 때는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줍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번 봐요.
갑과 임차권자에게 당신들이 지정받을 환지의 위치가 200번지라고 알려줘야 200번지 찾아가서 사용 수익할 거 아닙니까? 면적 200번지를 찾아가서 얼마? 500제곱미터를 법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번지 위치를 찾아가서 500제곱미터 토지를 언제부터 사용 수익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를 알립니다. 이때 효력 발생 일자는 2019년 12월 오늘 14일입니까? 13일? 그러면 2019년 13일? 13일이면 2019년 12월 13일이라고 효력 발생 일자를 갑과의 임차권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갑과의 임차권자는 위치 몇 번지? 200번지 위치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에서 무엇을 시작합니까? 종전 토지처럼 사용 수익을 대신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개요하고 절차까지 들어야 개요 이해가 완벽해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환지 예정기 처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해가 되면 정말 다행이고 안 되면은 1월달에 똑같이 설명 또 해요. 그래서 1월달에 이해도 안 듣고 1월달에 졸다가 또 놓쳤어. 그러면 3월달에 똑같이 또 해요. 근데 3월달에 졸다가 또 놓쳤어요. 5월달에 똑같이 설명해. 그때 자다가 놓쳤어요. 그러면은 7월달에 이것을 문제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해요. 그 결론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버텨내시라는 거죠. 알겠죠? 네. 저희 온갖 구박과 협박이 있더라도 이렇게 참고 견뎌내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합격한다고. 그게 답이에요.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 개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환지 처분도 뭐 개요가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네. 적을까요?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환지 처분 사진 메모하세요. 아무 것이라도. 환지 처분. 용어 설명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지 처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아까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몇 번째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또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보류지로 할 건지, 그 중에서 얼마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 경비에 쓸 건지, 채비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그래서 이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 적으십시오. 환지 계획. 환지 계획 내용.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에요.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는 환지 계획에 의해서 200번지 500제곱미터 땅을 환지로 주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0번지 500제곱미터 땅은 환지 계획으로 갑의 환지로 확정된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계획만 되어 있었는데 준공사 받고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이 있으면 그때 200번지 환지 계획에서 정한 200번지 500제곱미터 토지가 갑의 환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뭐죠? 보류지. 이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정한 계획은 환지 계획이고, 이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법적으로 보류지로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은 뭐죠? 환지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번지 500제곱미터의 땅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 경비에 사용할 용도로 정하면 뭐죠? 채비지죠. 채비지고, 그 201번지 일부를 채비지로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은 뭐죠? 환지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준공사 완료 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환지 처분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를 전부 네, 도시개발법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재개발 재건축 과 관련된 용어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과정하고 네, 등등 필요한 지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